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신속 채무 조정 특례 프로그램이 전 연령대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은요, 지금 채무로 인해서 좀 압박을 받고 계시는 분들, 그 다음에 내가 연체를 앞두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이 영상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이 그런 분들에게 도움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가 어떤 거고 또한 어떻게 활용해야 하실지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요,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는 차주에게 10년 이내의 상환 기한을 연장해주는 제도예요. 그리고 최장 3년 동안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가 지금 돈을 갚을 능력이 없거나 채무에 대해서 압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한숨을 좀 돌리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좋은 저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왜 이슈가 됐냐면 정부가요, 원래 있던 제도입니다. 신속채무조정 프로그램은. 근데 여기에 특례라는 말을 넣었어요. 특례. 이 특례는 뭐냐면요, 이자까지 감면해 줍니다. 원래 이자 감면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자 감면을 주는 프로그램이요. 더 좋아진 거죠. 근데 이게요, 청년들에게만 줬었습니다. 원래 신속 채무에다가 청년들에 대해서, 어떤 청년들, 작년에 저신용 청년층 34세 이하 대상으로 해서 신속 채무 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을 했어요. 이자 감면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선제적으로 채무 조정 효과가 나왔던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혜택을 받았냐 그러면, 청년들이요, 지난달까지 5개월간 추적을 해봤더니 4,918명의 청년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채무액이 1,700억 원 정도 됐고 1인당 채무액이 4,7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평균적으로 이자율이 43%를 낮췄습니다. 한마디로 청년들에게 이 특례 프로그램을 해봤더니 이분들의 평균적으로 이자가 43%나 다운된 거예요. 이를 통해서 724억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그 뜻은 뭐예요? 감면해줬다는 얘기는 청년들이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청년 특례가 나왔을 때, 채무조정 청년 특례가 나왔을 때 굉장히 비판이 많았던 게, 영끌족, 청년 영끌족을 도와주느냐, 왜 도와주느냐 이거예요. 대부분이 이런 분들이 이제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켜서 뭐 부동산 투자하거나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환 압박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말 그대로 파산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든 게 이 채무조정 청년 특례였거든요. 혜택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오늘자로 이 정도 나온 거예요. 이자율이 추적을 해봤더니 43%나 낮아졌고 724억 원이나 감면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왜 청년들만 도와주느냐라고 이제 비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연령이 사라진 겁니다. 예. 기본에 있었던 신속채무조정에서요, 자 보세요, 이제 특례가 들어가죠. 그 전까지 청년들에게 줬던 특례를 이제는 연령에 상관없이 전 대상으로 확대가 된 거예요. 근데 특례가 뭐라고요? 이자를 30에서 50%를 낮춰줍니다. 대출에 대한 상환 기간도 연장해주고 길게, 그 다음에 대출에 대한 상환 유예 3년까지도 유예해주잖아요. 상환을. 굉장히 좋죠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충분히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우신 분들 지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몇 달 전에 이거에 대해서 미리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었어요. 그때는 아마 많이게 이게 중요성을 못 느꼈을 겁니다. 3월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날짜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콜센터에 전화했어요. 이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복위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하는 건데, 그 신복위 쪽에다가, 왜냐면 3월인데 아직 얘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전화하길 다행이었어요. 30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공문이 나왔대요. 30일부터 하는 걸로 나왔는데 13일부터 신청을 받는데요. 13일이 언제예요? 오늘이 3월 10일입니다. 금요일이에요. 다음 주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이거 신청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언론에도 안 나왔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몰랐었어요. 그냥 너무 궁금해서 전화해봤더니 이제 콜센터가 알려주더라고요. 이게 공문이 나왔다 드디어. 그러면서 1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매우 중요하겠죠. 13일부터 신청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내가 지금 대출로서 압박을 받고 있고 연체가 발생할 것 같고 또한 단기 연체가 있으신 분들은 이걸 풀어내려고 그러면 이대로 가다가 파산이니까 이 디폴트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되니까 신속 채무 조정을 받는데 이자까지 감면해주는 이 특례 프로그램까지 받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신보기는요, 여러분 먼저 상담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13일부터 신청이라고 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13일부터 신청이라고 해서 내가 13일에 바로 신청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먼저 상담을 받고 나서 상담에서 이분은요, 여러분은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이 해당이 되실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신청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신청하는 거예요.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상담은 신보기에 있는 센터, 각 지방에 있는 센터 가셔도 되고요. 전화로 오셔서 예약을 잡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전화 상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신보기에 들어가 볼 거예요. 저랑 같이 신용회복위원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한번 가볼까요? 자, 먼저 그 네이버 가셔갖고요. 신용회복위원회 한번 들어가 보십니다. 그 다음에 신용회복위원회라고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요 사이트로 이제 가시면 돼요. 지금 어려우신 분들. 좋은 제도입니다. 여기 가시면요. 신복이 이렇게 나와요. 신복이 나오죠? 여기 나오죠? 자, 신복이 나오면 여기에서 뭐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찾기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시면 배너들이 있어요. 또한 국내외 채무조정제도 비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자, 여기를 한번 눌러보십시오. 클릭. 그러면 개인 채무조정이라고 나오고요. 자, 여기 밑에 보면 프로그램들이 쭉 나옵니다. 금방 얘기했던 게 신속채무조정이에요. 그죠? 이게 원래 있던 거예요. 근데 특례자가 없죠. 특례자가. 아직 이게 발표가 안 된 겁니다. 특례라는 프로그램이.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던 청년들 특례가 있잖아요. 이게 특별지원 프로그램 보이시죠? 여기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클릭해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이제는 그 청년들 여기 있죠. 신속 채무조정 청년 특례. 그죠? 요게 이제 청년들에게 했다가 이게 이제는 전 연령대로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에 뜰 겁니다. 아마 여기에 그 청년이 아니라 신속채무조정 특례가 여기 아니면 여기에 뜨겠죠. 예, 이게 신속채무조정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청년이 아니어도 이제 이 똑같은 혜택, 특례의 혜택을 이자율이 감면되는 것까지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와서 이제 신청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이제 콜센터에 상담 예약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당장 어렵다 하시는 분들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셔갖고요. 이해되시죠? 이게 사실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는 분들만 진짜 가는 겁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거나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도와줘야지만 사실 알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 취약차주 같은 경우에는 잘 몰라요. 이런 정보들을.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 하신 분들은요,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자영업자 계실 거예요, 그죠? 자영업자 있습니다. 제 채널에 자영업자 많이 보시죠? 그럼 여기에 가보시면 새출발기금 보이시죠? 새출발기금, 그죠? 새출발기금과 그 연체전 채무조정, 요거랑 요거를 이제는 뭐가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었어요. 그럼 이게 특례 채무조정 특례 부분이 나오면 그 연체전 채무조정 특례로 갈지 이걸로 갈지 새출발 기분으로 갈지 잘 판단하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둘 다는 못 한대요. 제가 그 콜센터 직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둘 다 되느냐? 둘 다는 안 된대요. 둘 다는. 일단은 지금까지는 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는 아시겠지만은 서로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어차피 개인 채무예요. 새출발 기금도 여러분 사업자 대출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제 채무에 대해서 이제는 털어내는 거다 보니까 이거나 사실 좀 비슷하다는 거죠, 사실. 그때도 제가 몇 달 전에도 요거 두 개를 말씀드렸을 때 요게 이제는 발표가 된다. 3월부터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새출발 기금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 게 더 좋을 건지는 따져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께서 자영업자라면 채무조정 특례로 갈지
새 출발 기금으로 갈지를 상담을 통해서 받아보셔야 돼요. 일단은 해당은 돼요. 그건 확실해졌어요. 소상공인이 이래서 무조건 이걸로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새 출발 기금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건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증이 그거였어요. 그러면 자영업자면 새 출발 기금으로 무조건 가야 되는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특례, 이 연체전 채무조정 특례, 여기는 아직 특례자가 없습니다. 이제 30일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그 전에 아마 공문 뜰 거고요. 13일부터는 미리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 특례로 갈지, 여러분 입장에서, 자영업자 입장에서, 아니면 새 출발 기금으로 여러분의 그 대출에 대해서 그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지 잘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까다로운 건 사실 새 출발 기금이 조금 더 제가 봤을 땐 까다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영업자라면 일단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여기 와서 콜센터에 전화하셔갖고요, 상담사에게 꼭 상담을 받아보셔야 돼요. 내가 이 특례 프로그램이 좋을지, 연체전 채무조정, 여러분 이거 상담 받으실 때 연체전 채무조정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연체전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여긴 아직 안 떠있지만은 특례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이젠 조만간 이거 특례 프로그램 한다고 언론에서 제가 들었다. 그래서 청년 특례가 아니라 이게 전 연령대로 확대됐다던데, 그럼 알아요. 다 그쪽에서 이미 공문이 나왔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러면 내가 그 채무조정 특례로 하는 게 더 유리한지, 아니면 내가 지원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은 이제 새 출발 기금으로 가는 게 나한테 더 유리하고 대상이 되는지를 상담을 받아보면 이제 안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지금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여러분의 그 대출에 대해서, 빚에 대해서 압박이 심합니다. 지금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입장에서 이거를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지 자영업자분들이 항상 물어봐요. 이걸 대출을 좀 길게 상환했으면 좋겠다, 좀 만기가 연장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체크해 보십시오. 물론 신보기에서 상담받을 정도면 지금 당장 이제 거의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연체가 이제 발생을 했거나 곧 연체가 앞두신 분들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는 지원을 받는 거고, 내가 그래도 대출을 갚을 수 있다, 이자 정도 계속 내고 있고 원금 상환도 가능하신 분들은 사실 뭐 그런 분들에게는 지원 제도는 아닌 거죠.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또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많은 분들도 지금 뭐 너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대출 상환에 대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실 우려차주, 부실차주 이런 분들이겠죠. 그래서 너무 지금 걱정만 하고 끙끙 앓기보다 여러분 신복이라는 정말 좋은 제도가 있고요, 좋은 기관이 있잖아요. 여기에 노크를 꼭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정부는 저한테 상 줘야 돼요. 제가 뭐 신복위에서 뭘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진짜 아니거든요. 저는 자영업자나 아니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의 그 뉴스 막 나오잖아요. 뭐 최근에도 한번 또 빚 때문에 뭐 막막해서 우울증 걸리셔갖고 또 자살도 하시고 이런 너무 보니까 이게 정부가 도와주려고 만든 기관인데 홍보가 정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좋은 제도도 있고 좋은 기관도 있고, 여기 콜센터 부분 되게 친절하시거든요, 사실. 훈련을 많이 되신 것 같아요. 훈련을 친절하고 잘 해주는데 이게 너무 홍보가 안 되나 보다. 좋은 제도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충분히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는 거거든요. 물론 대상자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상담을 받아보야 하는 거니까 여러분 꼭 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이번에 이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 채무조정, 이 특례 프로그램을 활용하셔서 대출 이자도 한번 낮춰보시고 청년들이 받았던 그 혜택을 그대로 한번 여러분 받아보시기를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당장 13일부터라고 해요. 이건 여러분만 아시는 거예요, 진짜. 저도 사실 콜센터 전화 안 했으면 몰랐던 정보거든요. 오늘 진짜 전화했길 망정 이제 제가 궁금해서
3월인데 왜 얘기가 없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그냥 전화했다고 보는 거죠. 자,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정가족님들만 남아 계시고요. 여정가족은 우리 구독자 모임입니다. 우리 구독하신 분들만 남아 계시고,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어차피 정보가 궁금해서 오신 분들이니까 여기까지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어그로 끌지 않고요. 여러분의 시간을 뺏지 않습니다. 딱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우리 여정가족님끼리 또 하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자, 우리 여정가족님 남아 계셨죠? 자, 좀 안타까워요. 사실, 어떤 게 안타깝냐면, 진짜 좀 어그로 좀 끌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왜 어떤 느낌이냐면, 뭐 조회수를 올려서 어그로가 끌려고 그런 게 아니라, 조회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정부가 요즘에 많은 프로그램을 막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좀 그런 편이 들어요. 그냥 이걸 해석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긴 한데, 공무원들은 또 공무원이다 보니까 뭐 유튜브 하고 이러는 게 좀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좀 많아지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죠. 이게 전문성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그래서 그게 제 숙명이 아닐까, 사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예, 사명이 아닐까. 그래서 저라도 이렇게 좀 하는 건데, 근데 많이 보시면은 도움이 될 텐데, 근데 제가 뭐 일부러 뭐 어그로 끌거나 아니면은 막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제가 제 스타일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별로 그런 걸 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세요. 이게 처음 보고 나서 질문을 주시는 게, 질문 보면 딱 알거든요. 우리 여정가족님이 아니시구나. 이제 처음 구독하셨구나. 이런 게 딱 질문, 왜냐면 다 했던 얘기예요. 이거 다 제가 예전에 방송으로 이거 다 했던 얘기인데, 이거. 또 답변 달아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예전 방송을 안 들으셨던 분이구나. 딱 보면 알잖아요. 질문 보면. 이런 어떤 고민들도 사실 없잖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우리 여정가족님들은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이니까 다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날짜가 안 났었죠. 그때는 3월에 정부가 발표한다고 해갖고, 그 날짜는 안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날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새 출발 기간과 비교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 잘 돼야 됩니다. 그 어려움을 같이 좀 극복했으면 좋겠고, 같이 이 어려움을 같이 힘내서 으쌰으쌰해서 잘 이겨내기를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자, 방송 예고해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좀 미쳐질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목표는 월요일에는 이제 공부방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이제 공부방 하신 분들이 손실보존금을 사실 한마디로 사각지대였죠. 예, 제가 봐도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억울해서 우리 그런 분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방을 대표하는, 그때 이제는 소외됐던 사각지대에 계셨던 그 단체의 대표님과 같이 이제 화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름은 제가 붙였습니다. 소상공인의 억울함을 얘기하는 신문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름하여 소자신이라고 부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신문고. 앞으로 이제는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억울함,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는 확대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방에 대한 문제를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봐도 너무 억울하고요. 손실보존금을 받아야 됨에 불구하고 못 받았던 분들이에요. 그건 확실해요, 진짜. 너무 억울해. 제가 봐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공부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님과 같이 화상으로 인터뷰를 했고, 그거에 대한 방송을 우리 월요일날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어떤 상황인지, 손실보존금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여러분 꼭 봐주시겠고요. 자, 여기서 또 잊지 말아야 되겠죠. 또 잊지 말자.
손실보상 소급 적용 다시 한번 또 외쳐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정가족님들 항상 마무리 인사 아시죠? 자,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